자, 오늘 수동결산입니다. 수동결산. 자,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다 12월 31일 날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종이 어저께 한 장짜리 준 거 있죠? 결산 거, 종이 한 장짜리 거 열어보세요. 자, 종이 한 장짜리 열어보시면 결산 자료표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결산 정리상에서 수동결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 수동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수동으로 분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얘기했던 자동 분계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요 자동 분계는 어저께 얘기했지만 오늘도 수동 분계가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칼라로 여러분들 역사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진짜 사나이예요. 자, 봤습니까? 요거 자동 결산 거 요거는 여러분들 이따가 또 하면서 요즘 쉬우니까 알겠습니까? 어저께 못 들었더라도 기출문제 풀면서도 충분히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보시면 되겠고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빠지는 사람들 나중에 힘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각이라고 해서 다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내가 9시 10분까지 기다려 본 거야. 근데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지 지금. 최대한대로 기다려 보는데도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기출문제를 많이 못 풀면 합격자가 많이 안 나와. 그 여기가 그렇게 190시간도 아니고 210시간도 아니고 다른 발은 210시간인데 여기만 지금 적어. 환장하고 있잖아도. 좀 여러분들 해주기 부탁드릴게요. 옆에 떠들죠. 아, 나 환장해 주겠어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정말 어려워.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들어도 어려운 게 이거야. 하지만 5번, 6번서부터 여러분 14번 있죠? 여태까지 해왔던 거야.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나갈 거니까 요거 보시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드렸죠? 오늘 수동결산 몇 번 그럼 몇 번 보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 보시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솔직한 얘기로 4번, 5번도 필요 없어. 1, 2, 3번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2번, 3번이 제일 이해가 안 가실 거야. 이해가십니까? 제일 이해가 안 가실 거야. 자, 그래서 수동결산 내용에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수동결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 우리가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12월 31일자에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시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직접 입력하시는 거야. 입력하실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드린 거예요. 여기 그냥 분계만 다 들어가는 거고 뭐만 들어가면 돼요. 계산만 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선급비용은 먼저 선자야.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먼저 지급한 비용. 먼저 지급한 비용은 뭘까요? 대표적인 얘기로 이런 얘기 하겠죠. 보험료를 1년치를 납부했어. 그런데 4월 1일 날 납부한 거야.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가는 거죠? 내년까지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은 먼저 낸 비용이잖아.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120만 원 했을 때 30만 원이 먼저 지급한 거죠? 그 90만 원은 끝난 것이고 선급비용 30만 원. 30만 원을 먼저 낸 것은
뭡니까? 요것을 성급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1월 1일 날 만약에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급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웃을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내가 납부했는데 내년까지 넘어갈 때가 성급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한 선수수익이라는 것은 먼저 받은 수익이야. 이해가십니까? 먼저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자. 11월 1일 날 60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꼴이야. 그러면 우리가 600만 원 받았으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경과가 된 거죠. 근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경과가 안 된 거죠. 그 400만 원을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거야. 먼저 받은 수익이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선급 선수라고 하는 것은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선급비용은 자산이고 선수수익은 부채 계정 과목입니다. 선급비용은 비용이 아니에요. 선수수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그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선급비용은 비용의 이연이라고 했죠.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차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수익도 수익의 이연이라고 나왔죠? 이거 차기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선수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먼저 받은 수익. 됐습니까? 말하자면 차기까지 받은 거죠. 단기에 받았는데 내년 것까지 받은 거야. 그럼 내년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현재라고 봅시다. 이해갔습니까? 현재라고 보면 내년 거는 차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기간이 경과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자가 아닐 미자야. 아직 받지 못한 수익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수익. 요거는 뭐냐면 내가 말할게요. 내가 이 친구한테 매달 10만원씩 받기로 했어. 아니, 만원씩 받기로 했어. 근데 이 친구가 3개월 빵꾸 냈네. 5월달 빵꾸 냈고 9월달 빵꾸 냈고 11월달 빵꾸 냈어. 내가 만원씩 매번 봐야 되는데 이자를. 그럼 나는 12번을 해야 되는데 9번밖에 못했잖아. 3번은 못 받았잖아. 그럼 못 받은 거 넘어갈까? 안 되죠. 다음 년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3만원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못 받았으니까 원래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잖아.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야. 왜? 비용과 수익 계정 과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비용과 수익 계정은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미지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해주는 거고, 수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수수익과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 분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수익의 예상이라고도 하고 수익의 발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지금 뒷장 넘겨보시면 미지급비용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요 미지급비용은 아닐 미자야.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야.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입니다. 자,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뭡니까? 아직이라는 건 뭡니까? 올해 안에 지급하지 못한 거. 이해갔습니까? 내가 현재를 봤을 때. 이해가셨어요? 내가 이거는 그냥 한자풀이해서 미자가 아닐 미자라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새겨 쓴다 그러면 내가 결산은 12월 말일 됐는데 내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거죠. 이해갔습니까? 기간은 경과가 됐는데 그 기간에 지급하지 못한 거. 이해갔습니까? 미수수익은 기간은 경과가 됐는데 그 경과 안에 내가 받지 못한 수익. 그것을 내가 얘기했지만 미자랑은 아닐 미자라 잠깐 내가 지금 내가 아직이라는 말을 자꾸 쓴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경과됐는데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경과됐는데 받지 못한 수익을
미수수익이라고 한다. 그다음 과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과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이 뭐냐?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요거 성급 비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급 비용은 자산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급한 요것도 한번 고쳐볼까? 경과된이라고 할까? 놔둬. 아직 지급한, 알아서 이제 세 개 들어. 알겠습니까?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건 뭐야? 경과된 거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현재 12월 30일 날 지금, 우리 오늘은 그냥 12월 31일이야. 오늘 여러분들 5월 9일인가? 5월 9일이 아니야. 오늘은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날이라 12월 31일입니다. 이해가십니까? 12월 30일 이전 거는 경과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월 30일 오늘 말고 다음 연도 차기 거는 내년도 거는 선급비용 선수수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별이 되겠죠?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 그래서 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차기 내년 거 2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선급비용은 요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계정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왜? 내 재산은 더해주는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요거는 뭡니까? 먼저 받은 수익, 선수수익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선수수익은 요거는 부채 계정이에요. 요거는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받은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수익은 요것은 먼저 받은 수익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건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부채 계정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되신 거고, 미수수익은 요것도 보시면 뭐가 되냐? 미수수익은 요건 자산 계정이에요. 요것도 자산은 플러스 계정이에요. 이해갔습니까? 플러스 계정. 그래서 나중에 요 이론할 때 요런 문제가 나와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미수수익이 누락됐다? 그럼 더해주는 거야. 미지급비용이 누락됐다? 그럼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론 때문에 하는 거지 실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라는 거 아니야. 실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미수차 미지급대야. 그냥 미지급대면 미수차야. 하지만 내가 여러분 이론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미수수익은 무조건 자산 계정이라 더하는 거고, 미지급비용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꼭 여러분들 꼭 잊어달래요. 알아서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수수익과 여러분들 선자 들어간 것은 차기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은 뭐예요? 과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또 뒷장 또 하나 넘겨서 말씀을 또 맞아 드리죠. 요거는 우리가 뭐가 되겠어?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부채 계정은 내가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항목. 그래서 요거는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전체 틀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또 별도야. 알겠습니까? 요거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어디 쓸데없나? 제가 요거를 하나 없애고,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없애고 백지를 만들게요. 이거 답안지잖아. 그렇죠? 요거 하나 없애고 삭제시킬게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백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백지를 지금부터 만들 테니까 잘 보시고 어떤 건가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 결산을 전체를 한번 제가 여기다 쭉 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 할게요. 자, 그러시면 여기에 보셔서 자, 여기 쭉 가셔서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12월 31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12월 31일 결산으로 볼 거예요.
결산이야. 자, 결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죠? 여기는 이쪽이 넘어가는 것은 차기 거잖아. 요거 차기 것을 이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를 뭘로 봤을 때 12월 31일 현재로 봤을 때 이해하셨습니까? 여기를 뭘로 봤을 때 현재로 봤을 때 여기가 현재야. 여기가 현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차기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과거가 되겠죠. 이 과거를 여기에서는 과거, 여기는 발생이라고 하고 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갔습니까? 회계 용어가 그래요. 과거란 말 안 해. 그리고 차기란 말 안 해요. 미래는 말 안 해요. 알겠습니까? 이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과거된 것은 여기서는 다 뭘 갖고 분개하는 거다? 경과분을 가지고 분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미래는 미경과분을 가지고 우리가 분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경과된 거냐 미경과된 거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과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개정 과목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미수수익, 차변에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이 여기에 차변에 무조건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이 우리가 항상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는 이렇게 내가 정해놨어. 왜 정해놨느냐? 이거는 변치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건 변치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예 정해놔서 미수 수익은 무조건 차변 계정이고 미지급 비용은 무조건 대변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계정은 우리가 차변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 원래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차변에 성급 비용이 있습니다. 성급 비용 요게 자산 계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에 여러분들 대변에 선수 수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부채 계정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무슨 처리법이냐? 요거는 비용 처리법이에요. 비용 처리법. 이해가 됐죠? 비용 처리법이고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올릴게요. 이렇게 좀 올려서 요건 비용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성급 비용이 이쪽에 있지 않고 만약에 대변에 가고 선수 수익이 반대로 여기 차변에 선수 수익이 들어오는 거 있죠? 이쪽으로 분개되는 것은 요 분개는 요 성급 비용이 차변에 간 거 있어요. 대변에 가는 거 있어. 요것은 무슨 처리법이냐? 이거는 자산 처리법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자산 처리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과된 거 있죠? 미경과된 거 있죠? 이 미경과된 것은 우리가 무슨 처리법이냐에 따라서 성급 비용이 차변에 갈 수 있고 대변에 갈 수 있는 거야. 무슨 처리법에 따라서 선수 수익이 대변에 갈 수도 있고 차변에 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구별하기 좋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내 마음대로는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령껏 제가 앞에 첫 번째 것은 비용 처리법일 때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줄은 자산 처리법일 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비용 처리법은요 자산을 증가시켜요. 뭘 시킨다?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자산 처리법은 이건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요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요것은 비용 처리도 부채를 증가시켜요. 하지만 여기 선수 수익은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자산 처리법은.
그러니까 이 자산처리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자산과 부채처리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무슨 처리법?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자산처리법은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비용처리법은 수익과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 개념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수동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내가 9100번을 타고 오면서 잠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결과가 이거였어요. 요거는 한 번도 내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내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렇게 쓴 건 없을 거야.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했어. 왜냐면 이 수동분기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용처리법은 뭐가 되는 거다? 증가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을 증가시키는 거야. 하지만 자산처리법, 부채처리법이라는 것은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해갔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다른 방법보다 지금 신경 많이 써서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해. 진짜. 빠져서 그렇지, 지각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알아.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보셔서 여러분들 요거는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요 미수수익은 요렇게 됐습니까? 요건 내가 요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 대변에 수익 계정이야. 수익 계정. 요 수익 계정은 다 뭘로 분기한다? 경과분으로 분기하는 거야. 절대 다른 거 분기하는 거 없어요. 왜? 과거는 다 경과분이야.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 차변에 비용 계정. 비용 계정.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과분 분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경과분 분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요것도 경과분, 요것도 경과분, 이때 것도 경과분. 그러니까 과거는 다 경과분을 갖고 분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미수차, 미지급대, 미지급대변 미수차. 이거는 정해져 있어. 이해가셨습니까? 이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셨습니까? 뭐가 경과가 됐다. 하여튼 이거 나왔다. 그럼 무조건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무조건 분기하는 거야. 뭘로? 경과분으로 분기해 주시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셨죠? 이렇게 되시는데 이제 오늘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여기는 비용처리법을 하겠습니다. 무슨 처리법? 비용처리법. 자, 비용처리법. 자, 비용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처리법. 자, 비용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법과 똑같다고 그랬죠? 수익과 똑같이 본다 이거죠. 그렇죠? 자, 비용처리법, 비용과 수익처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는 비용처리법을 해. 그래서 어떻게 분기하냐? 만약에 4월 1일 날 우리가 4월 1일 날 분기를 한다고 봅시다. 4월 1일 날 비용처리법 하는 회사는요. 차변에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건 기준거래라고 얘기하죠. 기준거래 4월 1일 날 뭐라고 분기하냐면 보험료로 분기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보험료로 120만 원. 대변에 뭐 현금이라고 할게요. 현금 얼마? 120만 원. 됐습니까? 이게 비용처리법이야. 이걸 지금 A회사라고 볼게요. 무슨 회사? A회사라고 봅시다. A회사. A회사. 됐습니까? 근데 여기 B회사는요. B회사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여기 B회사는요. 자산처리법이야. 무슨 처리법? 자산처리법. 자산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예, 부채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거래 때, 기준거래가 안 써도 되지? 좀 좁아서. 그래서 기준거래 때 여기는 4월 1일 날 똑같이 4월 1일 날 여기는 차변에 성급 비용으로 분개한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건 자산으로 분개한 거야. 자산으로. 얼마? 1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얼마? 120만 원. 요거는 비용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A 회사와 B 회사의 차이점이 요거예요. 좀 이해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 보세요. 비용 처리라고 자산 처리했다고 결산이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기간을 우리가 그렸을 때 한번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이건 공통이다 라고 보시고 제가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야. 자, 여기다가 놓고 12월 30일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4월 1일이 되겠죠. 여기는 3월 31일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4월 1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경과분이죠. 경과분은 120만원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주는 거야? 12분의, 그렇죠. 12분의 9를 해줘야 얼마 나와? 9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 90만원은 뭐가 되는 거야? 경과분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12월 31일 됐습니까? 12월 31일.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을 미리 해야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12분의 몇이 되겠지? 3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야? 30만원이 되는 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미경과분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3월 31일로 봤을 때.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잘 보십시오. 비용처리법이건 자산처리법이건 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 우리가 12월 30일 현재 섰을 때는 이 경과된 건 끝났거든. 경과됐는데 뭐부터 필요 있어. 그렇죠? 비용 처리가 됐던 자산 처리가 됐던 이건 무조건 답은 30만 원이야. 그래서 30만 원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이제 12월 31일 날 분개가 됩니다. 요 12월 31일 날 요거 결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12월 31일 날 결산을 분개하는 거야. 근데 그 결산은 여기서 분개는 분개가 두 가지가 나와요. 결산이. 비용처리법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경과된 게 있고요. 경과분이 있고요. 경과분이 있고 미경과분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경과분 분개는 우리가 분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손익으로 마감이 돼요. 경과된 거니까 얼마? 90만 원. 대변에 뭐예요? 보험료. 보험료. 그래서 이게 비용의 소멸이 돼요. 그래서 얼마? 90만 원. 이건 지금 경과된 거잖아. 이해가십니까? 이건 경과된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건 경과된 거예요. 이렇게 맞춰드릴 테니까. 자, 경과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해드렸습니다. 됐어요? 자, 이래서 90만 원은 끝난 거잖아. 그럼 미경과된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미경과된 건 뭐야? 미경과된 거는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줘요. 얼마로?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여기도 비용의 소멸로 만들어줘요. 요것도 얼마? 30만 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결산분계는 비경가분이야. 왜? 답이 3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90만 원은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손익계산서에서 끝났다 해서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마감은 끝난 거야. 90만 원은. 그 우리는 내가 지금 분계는 2개 썼지만 여러분들은 분계 2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보험료가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어? 보험료 무슨 변에 있었어요? 요거 차변에 있었죠? 요걸 120만 원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거야. 그 내가 결산일 때만 비용의 소멸이 대변해 간다고 그랬잖아. 여기만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은 무조건 다 무슨 변? 차변. 수익은 무조건 무슨 변? 대변이잖아. 근데 이 결산 때만 요거 잠시만 있는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비용이 발생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소멸시킨 거야. 그러면 이따가 선급 비용도 소멸시키는 거야. 항상 모든 게 내가 뭘 찾고자 하면 상계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4월 1일 거 분계된 거 있죠? 이 4월 1일 어디서 찾는 거야? 다 시산표에서 찾는 거야. 시산표에서 찾았는데 보험료가 있어? 아, 비용 처리했구나. 시산표를 찾았는데 선급 비용이 있어? 아, 이 회사는 자산 처리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요거는 분계는 안 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경과분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다 보이니까. 됐습니까? 우린 결산분계가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 자산을 증가시킨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이 발생되니까 120만 원은 아 이렇게 소멸이 됐구나. 근데 90만 원은 경과된 거고 그 다음에 30만 원은 다음 연도 넘겨줘야 되잖아. 그럼 소멸은 시켰지만 다음 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증가시킨 거야. 이게 비용처리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용처리법일 때는 다 증가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요 B회사는요. B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도 12월 31일 결산입니다. 됐습니까? 12월 31일 결산이야. 자, 여기 보셨을 때 보시게 되면 요거는 분계가 하나밖에 없어. 왜? 아예 요즘 회사들은 다 자산처리법이야. ERP도 다 자산처리법으로 나와. 비용처리법 시험 문제 출제도 안 해. E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더존 같은 경우 아파트 관리에도 거의 비용처리법 안 해요. 비용처리법은 과거야. 그러니까 먼저 내 자산을 만들어 놨다가 이거를 차감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급비용은 내가 120만 원 잡아놨어. 그런데 지금 12월 31일 됐잖아. 된 거 딱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 선급비용은 얼마만 남으면 정산이야? 그렇죠. 30만 원 받으면 정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서는 선급비용 얼마? 120만 원을 뭘 빼줘? 얼마? 경과분 얼마? 90만 원을 빼주는 거야. 감소시켜야죠. 경과분을. 그렇죠. 그래야 내가 지금 요거 자산에 여기 뭐였었어? 증가했었잖아. 자산에 증가했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산을 어떻게 됐어? 90만 원 받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게끔? 30만 원이 선급비용이 나오게끔 만들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12월 31일 여기 분계가 12월 31일 분계가 결산 분계가 차변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선급비용이 감소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요거는 비용을 발생을 시켜요. 비용을 발생시켜서 얼마? 90만 원 하고 대변에 요 선급 비용을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얼마로? 90만 원으로. 그러면 90만 원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장부에는 30만 원이 남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래서 요것이 여러분들 분계가 선급 비용 했던 거 있죠? 요거 요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야. 요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야. 그런데 얼마만큼만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건데 내가 이것을 감소시키는 거죠.
성급비용이 120만 원 있으면 아니잖아.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30만 원만 있어야 되니까 90만 원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같은 변은 더하고 다른 변은 빼주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그럼 답은 다 이쪽은 성급비용을 증가시킨 거고 여기는 성급비용을 감소시켰잖아.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고 3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오늘 설명 좀 잘한 것 같아. 이해가 됐어요? 이게 성급비용 말하자면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에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 표는 똑같은 거야. 요 표는 똑같은 거야. 근데 답도 똑같아요. 근데 그 답 표기가 여기는 증가를 시켜준 거고, 그렇죠? 여기는 감소시킨 거다. 그래서 비용처리법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용처리법은 항상 뭐가 되겠습니까? 미경가분을 가지고 분기하는 거야. 미경가분을 가지고 분기하는 게 비용처리 수익처리법이고요. 자산처리법은 항상 경가분으로 분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미경가분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해가셨습니까? 성급비용과 선수수익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왕 얘기한 거 하나 더 선수수익도 얘기 말씀을 더 드리죠. 자, 선수수익은 반대로 A회사 거 그대로 베끼겠습니다. 자, A회사, B회사 거 그대로 여기다가 또 베끼겠습니다. 자, A회사, B회사 자 말씀드려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회사도 이번에는 비용처리법이야. 무슨 처리법? 비용처리법. 똑같이 요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는 여러분들 보셔서 먼저 할 거냐 11월 1일날 11월 1일날 우리가 분계를 뭘로 했냐? 우리가 임대를 받았다 보자. 6개월치 한 달에 100만원씩 아까 얘기했었죠? 600만원을 받았다 보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 600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수익의 발생이에요. 알겠습니까? 600만원 이렇게 우리는 받았다고 봅시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산처리 했던 사람들은요 11월 1일날 분계를 어떻게 했느냐? 차변에 현금은 똑같이 600만원 맞아요. 그리고 대변에 이 사람은 선수수익이라는 말하자면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킨 거야. 얼마? 600만원으로. 이렇게 분계가 됐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해가서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2월 30일이라고 봤을 때 됐습니까? 봤을 때 이것도 그대로 뭐 베끼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시면 여기는 11월 1일이라고 볼게요. 알겠습니까? 11월 1일.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월 며칠로 할까요? 뭐 몇 월 며칠이야? 4월 30이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11월 1일이고 2개월 너무 기네. 대충 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또 봐줘야 되겠죠? 600만원을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600만원에 고치면서 우리는 몇 분의 몇이에요? 여기 2개월이죠? 2개월인데 총 기간이 몇 개월이야? 그래서 6분의 2가 되는 거죠. 6분의 2. 그래서 계산된 게 얼마가 된 거예요? 200만원 된 거잖아. 그렇죠? 경과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600만원. 600만원에 얼마예요? 6분의 몇이에요? 4가 되는 거죠? 6분의 4. 그래서 얼마가 된 겁니까? 400만원이 나온 거잖아. 요거는 미경가분이 되는 거잖아요. 답은 내가 뭐라고 그랬죠? 답은 다 이것도 여기 있지만 이것도 답은 이거야. 답은
이해갔습니까? 답은 이건데 이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12월 31일 날, 자, 12월 31일 결산이라 그랬어요. 이해갔습니까? 결산. 여기는 어떻게 되죠? 경과분과 미경과분이 있다고 그랬죠? 경과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경과분이 있어요. 미경과분.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온 것이 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경과된 것이. 여기는 경과된 거는 몇 경, 200만 원이 경과된 거죠? 그럼 뭘로 마감하는 거야? 먼저 임대료. 임대료라는 뭐가 되겠어요? 수익의 소멸을 만들어주는 거야. 얼마? 200만 원. 대변에 여기에 선수 경과된 거죠.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야. 손익으로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경과된 거죠. 미경과된 것은 차변에 뭘로 분기한다고 그랬죠? 차변에 임대료는 그대로 가는 거야. 똑같이 수익의 소멸을 만드는 거야. 또 얼마 여기는 400이죠.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발생해 주는 거야.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시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요게 말하자면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요거는 그대로 여기 판다면 파란 거로 된다면 아, 임대료 있죠? 색깔 따로 할까? 다른 걸 할까? 요 임대료 있죠? 임대료를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선수 수익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분개가 없다 그랬죠?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까? 요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됐어요? 요거를 이렇게 분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요. 요건 또 12월 31일 또 요 결산과 B회사과 얘기해야 되겠네. 그렇죠? 12월 31일 거. 자, 결산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경과된 거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선수 수익 얼마? 요거 부채의 증가였던 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였었죠? 600만 원이었었죠? 6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야? 경과분과 얼마? 200만 원을 빼줘야 우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400만 원의 선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분개가 12월 31일 요거 분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2월 31일 분개가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선수 수익을 부채를 감소시켜요. 얼마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야? 200만 원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료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발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선수 수익 나온 거 있죠? 이 600만 원을 이렇게 감소시키는데 뭘로 감소시키는 거야? 경과분으로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야 남는 건 400이 남는 거니까. 어차피 답은 이거니까.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반 딱 접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준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나눠줄까요? 이렇게 나눠줄게요. 더 헷갈리나?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림은 똑같고요. 위아래가 요거는 그림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거야. 그림만 똑같다는 얘기예요.
못한 얘기고 이렇게 그려준 거 이렇게.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여러분들 들어가고 여러분들 마무리 짓게요. 소모품이 하나 더 있어. 소모품. 자, 요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성급병하고. 자, 요거 한 번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는 소모품 비용 처리한 것이야. 여기는 비용 처리한 것이 뭘 얘기해? 비용 처리가 소모품 비로 처리한 거야. 뭐라고요? 소모품 비로 처리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뭘로 처리한 거냐? 소모품으로 처리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이 분개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날짜가 상관없어. 왜? 소모품은 물건이니까. 날짜가 필요 없어. 그냥 그냥 00월에 001 됐습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차변에 그냥 소모품 어떻게 할까? 쉽게 할까요? 그냥 300만원 대변에 현금 300만원 이렇게 분개됐어요. 여기는 자산을 증가시킨 거야. 이해갔습니까? 소모품은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요 B에서는요 소모품 B요. B죠. B. 이건 뭐야? 비용을 발생시킨 거죠? 비용을 발생시킨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소모품은요 여기는 빵빵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빵빵해서 여기는 소모품으로 자산을 증가시킨 거예요. 자산을 증가시킨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날짜가 필요 없다는 건 뭐냐?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조건이 있는 거냐? 여기다가 소모품 300만원 중 이 300만원은 300만원 중 미사용액은 100만원이고 이게 주어집니다. 사용액은 그럼 당연히 뭐예요? 얼마요? 그렇지 200만원. 하나만 나와도 틀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야 조건이. 알겠습니까?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이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산 분개 들어갑니다. 바로. 자 그러면 우리 비용처리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액 여기는 사용액이야. 사용액 분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사용액 분개야.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12월 결산 때고 12월 짝대기 31일 결산시. 사용액은 요거는 분개가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죠. 손익으로 얼마? 사용액이니까 얼마 사용액이? 사용액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없어져? 소모품 B가 비용의 소멸이 되는 거야. 얼마? 2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된 거야. 좀 줄일게요. 이거는 비용이 소멸돼서 됐나요? 하지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차변에 뭘로 분개해 주는 거야?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얼마? 100만원. 대변에 여기는 또 소모품 B로 들어가는 거야. 소모품 B 똑같이 이렇게 분개되는 겁니다. 얼마? 100만원. 그래서 소모품 B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소모품 얼마? 300만원을 다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가 결산 때. 근데 하나는 아예 없어졌으니까 사용했으니까 없어져서 끝났고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남은 거잖아. 남은 건 어떻게 돼? 다음 년도 넘겨줘야죠. 내 자산을 넘겨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개가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미사용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또 결산 때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31일, 자 12월 31일 결산입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용한 게 지금 얼마, 원래 총 얼마 있어? 소모품이 총 얼마 있었지? 300만 원이었었어. 300만 원에서 얼마? 지금 사용한 게 얼마 있었어? 사용한 게 200이니까 남은 건 얼마야? 100만 원은 미사용액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남은 쓴 거는 없애야 될 거 아니야. 100만 원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12월 31일 날 결산을 보시게 되면 12월 31일 날 여기서 결산하시게 되면 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소모품비가 되는 거야. 비용을 발생시켜요. 쓴 것만큼만 얼마? 그렇죠. 200만 원만.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얼마? 200만 원. 200만 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내 장부가 100만 원이 남겠죠. 이해갔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소모품 증가했던 것을 어떻게 소모품에 감소시킨 거야. 이렇게 감소시킨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야 내 장부에 소모품이 100만 원 남겠죠. 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소모품 몇 글자? 4글자, 4글자 보내. 그리고 미사용액 붕괴. 4글자, 4글자니까. 소모품은 3글자죠? 소모품 무슨 변에 보냈어? 대변에 보냈죠? 몇 글자 보냈어? 사용액 붕괴.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다. 이해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었어요. 요거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